남편의 치매 진단서를 받아든 그 순간 박미순 씨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57세가 된 미순 씨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치매 사기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순 씨는 병원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찰찰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샌 머리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부부가 함께 일하며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바다 횟집이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미순 씨의 발소리가 차가운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탁, 탁, 탁. 낡은 구두굽이 병원 바닥을 치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쿵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34년 전 3살 아들 한민이가 수술받으며 생긴 바로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미순 씨는 벽에 등을 기대며 거친 숨소리를 내쉬었습니다. 후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민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민이는 이미 34년 전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갔고 지금쯤 37살이 된 그 아이가 여기 강릉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보낸 자녀를 닮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막 첫 번째 조우. 미순 씨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었습니다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날씬한 체격에 회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왼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항상 상상해오던 아들의 모습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미순 씨의 가슴이 북소리처럼 크고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고 조심조심 걸었지만 여전히 탁, 탁, 탁 소리가 났습니다. 5m, 4m, 3m.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옆모습, 코끝의 작은 점, 귀 모양까지도 한민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미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태현이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김태현. 한민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한민이 아빠의 젊을 때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약간 쉰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미순 씨는 당황하며 다른 분인 줄 알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연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시 한번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미순 씨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타다다다다.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태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미순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미순 씨는 현관문을 여는 삐걱 소리를 들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 정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가 돌아왔다고 말하자 정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순 씨가 자신이 아내 미순이라고 말하자 정수 씨는 처음 본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그녀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식당 청소를 하던 미순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산산이 깨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삶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다시 맞춰지지 않는 조각들처럼요. 그때 문득 그 젊은 남자 김태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민희와 똑같은 흉터를 가진 그 사람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막 운명적 재회.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미순 씨는 남편의 치매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약을 받고 나오는 길에 응급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위잉, 위잉.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의료진들의 급박한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침상으로 빨리 옮기라는 소리,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 교통사고 환자라는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미순 씨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남자 김태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른손 깁스가 벗겨져 있었고 새로운 상처들이 여기저기에 생겨 있었습니다. 미순 씨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간호사에게 다가가 저 환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는 가족인지 물어보았고 미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순 씨가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을 때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연락처에 등록된 보호자가 없고 주소지도 서울인데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순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37세 젊은 나이에 혼자 살면서 다쳤을 때 돌봐줄 가족 한 명 없다니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와 환자 보호자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마치 37년 전 갓난아기였던 한민희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눈으로 미순 씨를 바라보며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미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도와드리고 싶다고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뇌출혈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순 씨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해달라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의 놀라운 결단이 2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미순 씨는 정수 씨에게 내일 은행에 가야 한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에는 복잡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순 씨는 시중은행에 갔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미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젊은 남자가 한민희처럼 느껴졌고 혼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정말 이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미순 씨는 괜찮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미순 씨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내내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간병인 할머니가 다가와 아드님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미순 씨가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자 할머니는 혈육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산막, 회복과 의혹.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순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태연 씨를 돌봤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그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민희를 입양 보냈던 34년 전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순 씨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 이정호 씨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민희를 낳았지만 한민희가 2살 때 정호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세의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미순 씨는 한민희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에는 생선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한민희를 재우고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민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천식이었습니다. 밤마다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시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좋은 가정이 있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아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부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순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한민희를 입양 보낸 후 4년이 지나서 미순 씨는 지금의 남편 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 씨는 미순 씨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었고 함께 바다 횟집을 차려 30년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순 씨는 하루도 한민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민희를 안고 입양기관에 갔습니다. 한민희는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왜인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미순 씨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한민희의 작은 손가락에 있던 상처가 보였습니다. 미순 씨는 그 흉터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 흉터로 한민희를 알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이틀 후 태연 씨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면서 내뱉은 첫 마디는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순 씨가 물컵을 입가에 가져다 대자 태연 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연 씨는 미순 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미순 씨는 조용히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연 씨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도우는지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순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요. 사막, 진실을 향해. 태연 씨가 회복되는 동안 미순 씨는 매일 아침 9시에 병원에 와서 저녁 8시에 돌아가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등을 마사지해주고 책을 읽어주는 미순 씨의 모습을 보면서 태연 씨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톡톡톡 부드러우면서도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태연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 씨는 미순 씨에게 혹시 34년 전에 아이를 입양 보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미순 씨가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찰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탁탁탁 소리가 났습니다. 미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태연 씨는 천천히 자신이 입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순 씨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 기억 속에 남아있는 누군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순 씨는 집에서 34년 동안 봉인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민이의 작은 옷가지들, 나무로 만든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미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뚝.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3살 한민이의 밝은 웃음과 작은 손가락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태연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 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도 3살 때까지는 한민이라는 이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입양되면서 김태연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순 씨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4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 씨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태연 씨는 왜 자신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34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어렸다고 23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이의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혼자서는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좋은 가정에 보내는 것이 한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한민이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매일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마침내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오막, 치유와 회복. 태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입양 가정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양부모가 자신을 도구처럼 대했다고 사랑보다는 기대와 압박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18살 되자마자 집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줄곧 친어머니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정말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어머니를 원망하려고 찾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원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순 씨가 자신을 위해 수술비를 대주고 매일 병원에 와서 돌봐주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병인 할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해온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미순이가 드디어 한민이를 찾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순 씨를 알게 된 2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순 씨가 얼마나 한민이를 그리워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순 씨가 매년 한민이의 생일이면 이 병원에 와서 혹시나 한민이가 아프면 여기 올까봐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금을 넣어뒀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이가 돌아오면 대학도 보내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20년 동안 미순 씨가 아동복지시설에 한민이 소식을 물어보려 갔던 일, 입양 가정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일들을 모두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양법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아 애태우는 모습을 봐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34년 만에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순 씨의 식당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집이라고 적힌 따뜻한 간판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치매에 걸린 새아버지 정수 씨를 친아버지처럼 돌보며 미순 씨와 함께 작은 행복을 일궈가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치매가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태연이가 미순이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연 씨도 정수 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순 씨는 매일 아침 태연이와 함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명태조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 씨가 미순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4년 동안 정말 자신을 그리워했느냐고 후회한 적은 없느냐고 말입니다. 미순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태연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야 알겠다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태연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였습니다. 미순 씨는 태연이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태연 씨 부부는 미순 씨와 정수 씨 가까이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한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빠의 첫 번째 이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미순 씨는 손자 한민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랑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강릉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씨는 매일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일상이 더욱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재회의 기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됩니다. 바다가 기억하는 것들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